마이금이 5주년 특별 프로젝트 그 첫 번째는 뉴욕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만난 사람들, 뉴욕 거리 풍경 여러분이 좋아해 주셔서 저희도 뿌듯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로 생각한 것이 오늘 올리는 이 동영상인데요. 마이금이 초기에 말하기와 관련된 콘텐츠를 꽤 올렸어요. 그런데 그중에는 라이브로 방송했던 것도 있고 또 여러분이 요청하셨던 것도 있었는데요. 그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또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씩 말하기 관련 내용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공적인 말하기에 관해 얘기해 봅니다. 공적인 말하기, 먼저 드릴 말씀, 공적인 말하기가 훨씬 쉽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니, 당신은 말을 하는 직업이니까 남들 앞에서 늘 말을 하니까 공적인 말하기가 쉬운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가 아닙니다. 공적인 말하기와 사적인 말하기를 비교해 보면 공적인 말하기는요, 대체로 준비 시간이 있습니다. 사적인 말하기는 준비할 틈이 없을 때가 많아요. 자, 준비할 시간이 있다, 없다. 어느 쪽이 쉬울까요? 준비할 시간이 있다가 낫겠죠. 또 하나, 공적인 말하기는 대체로 일종의 공식 같은 게 있습니다. 이 공식에 나의 내용을, 컨텐츠를 얹기만 해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게 공식이 있는 경우와 공식 같은 건 없다 하는 사적인 말하기, 어느 쪽이 나을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공식이 있다는 면에서 공적인 말하기가 여러분 훨씬 쉽습니다. 먼저 공적인 말하기 중에 수상소감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콘텐츠이고 또 그에 관한 생각들도 있으실 테니까 수상소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상소감 중에는 저희가 윤여정 선생님의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 수상소감을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이분의 수상소감에 관심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흑백요리사의 재도전을 해서 흑백요리사 시즌2에 우승을 거머쥔 최강록 셰프님, 관심 많으시죠? 아주 매력 있으십니다. 평소에 말씀이 많지는 않으시고 또 공적인 말하기나 사적인 말하기가 능숙한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주저하시거나 머뭇거리면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최강록 셰프님 같은 분들의 매력입니다. 매끄럽고 유창한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도 하지만 약간 천천히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훨씬 더 신뢰를 줍니다. 그러니까 최강록 셰프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나의 단점이 아니라 나의 장점, 나만의 특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흑백요리사 시즌2 우승을 하시고 나서 최강록 셰프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죠. 짧았어요. 짧아서 참 좋았습니다. 결승. 이 미션의 주제가 나를 위한 요리가 아니었다면 요리 괴물님이 더 멋진 음식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특출난 음식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전국에 숨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요리사분들, 이때 이제 다른 그 셰프님들의 이렇게 모습이 나오는 게 약간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들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신 말씀 가슴속에 잘 담아서 그리고 여기 이곳에서 만난 인연들 소중히 여기면서 더 열심히 음식에 대해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제일 좋은 점은 짧았다는 거. 의외로 이런 공적인 말하기에서 짧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짧게 말하면 뭔가 부족한 듯이 느껴져서 길게 말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짧은 말은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말은 힘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장점, 짧아서 좋았다. 두 번째 장점은요, 상대방을 존중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보통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데 급급해서 그런 상황이 되면 감격스럽고, 더군다나 최강록 셰프님이 재수를 해서 재도전을 해서 우승한 게 의미가 있다고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느라고 상대를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끝까지 경연을 펼치신 요리 괴물님에 대해서 존중을 표하고 당신은 정말 나와 엇비슷한 혹은 내가 운이 좋았을 뿐 당신이 우승을 차지할 수도 있는 분이었어요 라고 존경을 표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어도 됩니다. 실은 이제 다음에 소개할 수상소감은 상대에 대한 존중을 굳이 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상대에 대한 존중이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상대에 대한 존중이 들어갔을 때 상대는 물론이고 상대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존중받는 느낌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보고 계셨던 시청자 모두가 존중받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승전까지 올라가면 A 아니면 B 두 사람 팬들이 많겠죠. A가 우승을 하면 A 팬들은 기쁘겠지만 B 팬들은 뭔가 좀 허탈하겠죠. 그런데 그 한마디를 넣어줌으로써 B 팬들까지 뿌듯하게 만들어주면서 결론적으로 거의 모든 시청자를 존중하고 시청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경쟁의 경우에는 상대에 대한 존중을 담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로 눈에 띄는 점은요. 나의 존재와 위치를 언급한다는 겁니다. 이건요. 정말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을 받으면 기쁘죠. 사람들이 눈물도 많이 흘리잖아요. 엉엉 울기도 하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언급할 수 있다는 건 메타 인지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평소에도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잘 모르지만 최강록 셰프님은 그런 성숙한 분인 것 같습니다. 이 멘트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이 많은 요리사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 많은 생계를 잇기 위해서 요리를 하시는 분, 요리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 요리가 취미인 분들, 이 수많은 요리사들 모두 존중합니다. 저도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출연했던 모든 분이 같이 어깨가 으쓱 올라가죠. 정말 훌륭한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로 수상소감을 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해내셨어요.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수상소감을 언급한다는 거 놀랍습니다. 그리고 수상의 의미를 언급하시죠. 이 수상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여기서 만난 인연들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들 종종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겠다, 고맙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최강록 셰프님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말에 대해 관심이 있는 제가 볼 때는 완벽한 수상소감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수상소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공식에 준비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공식에 넣으시고 연습만 하세요. 두 번째 수상소감, 많은 분이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보셨죠? 지난 2026년 1월 골든글로브에서 애니메이션상과 골든으로 주제가상을 받은 이재 씨의 수상소감.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당연하겠죠. 지나간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울먹울먹하는 가운데에서도 할 말을 다 하셨습니다. 아직 어렸던 소녀 시절 저는 K-팝 아이돌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근 10년 동안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거절도 당했고요. 당연히 실망도 했죠. 제 목소리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후로 저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노래 그리고 음악에 기대서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작곡가이자 가수로 서 있습니다. 여기서 박수가 나왔죠. 거기는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시절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제 꿈은 이루어졌어요. 소년 소녀들 그리고 힘든 순간을 헤쳐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노래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눈앞에서 문이 닫히는 경험을 했던 모든 분들에게 이 상의 기쁨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절은 방향 전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빛나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런 당신에게 이미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이게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역시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공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강록 셰프처럼 경연자들을 감사의 대상에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건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카데미상이나 이런 주요 시상식을 보면 개인상 있죠.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이런 개인상을 받은 분들은 그 같이 노미네이트 된 분들에 대한 그 존중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인상이 아니라 이건 단체상이기도 하고 또 주제가상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 작품에 주는 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언급은 하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나의 존재와 위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나처럼 힘들게 지금
내가 가는 길처럼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이 수상소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눈앞에서 문이 닫히는 경험을 해봤어요. 저한테 목소리가 안 좋다고도 했어요. 이제 가로 열고.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여러분? 저도 포기하고 싶었겠죠. 가로 닫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음악을, 노래를 너무나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음악과 노래는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제가 십몇 년 동안 이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준 나침반이 되기도 했어요. 이런 뜻으로 저는 읽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서 문이 닫힌 그런 순간을 겪은 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하고 싶다면 10년 정도 바로 그 꿈에 기대서 열심히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거절은요, 이 문으로는 나갈 수 없지만 방향을 전환해서 다른 문으로 갈 수 있는 방향 전환일 뿐이거든요. 세상의 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문, 저 문, 수없이 많은 문이 있을 수 있어요. 단지 이 문이 닫혔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메시지를 던져서 그 메시지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대중에 관한 내용을 언급을 해줬습니다. 정말 훌륭한 수상소감이죠. 여러분이 이제 아셨을 것 같은데 제가 훌륭한 수상소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건 제 기준입니다만 저는 자신의 기쁨에만 머물러 있는 수상소감보다는 그 상의 의미, 그리고 그 시상식을 보는 사람들이 내 수상소감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가까지 포함한 수상소감이 좋은 수상소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아우르는 나의 경험을 통해 우리 전체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감사를 전하는 그런 수상소감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 씨의 수상소감에도 그런 게 들어있잖아요. 공식이 있는 거죠. 나의 수상소감일 뿐만 아니라 나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많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저는 훌륭한 수상소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공적인 말하기 어렵지 않죠? 왜?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종의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에 자신의 이야기를 넣기만 하면 됩니다. 공적인 말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